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뭘 물으셨습니까? 공짜 주식. 공짜 주식요? 네. 공짜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옛날에 무슨 검사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경준 전 검사장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고법 형사사부가 오늘 진 검사장 2심 선고를 했거든요. 네. 원래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올렸습니다.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 6억 원요? 예. 이분이 그냥 벌금. 그러니까 공짜로 드신 주식이 100 몇십억 아니에요? 130억. 근데 130억에 대해서 6억만 벌과금을 물었다고요? 이건 좀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제가 급해서요. 갑자기 또 확 올라오네요. 이거 뭐예요?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김정주 NXC 대표. 네. 같이 이제 뇌물 공여 혐의로 또 이렇게 재판에 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받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도 받고 제네시스 차를 또 받아서 무상으로 타기도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공짜 주식 제공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무죄로 또 판결이 났습니다. 아, 무죄라고요? 법이 무죄라면 무죄겠죠, 뭐. 네. 근데 만약에 이종훈 박사님, 누군가 이종훈 박사님한테 공짜 주식을 드리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20억. 그 대신 이제 감옥 7년 갔다 올래 말래.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잖아. 안 들키면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안 들켰으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2심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혹시나 그랬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형량이 줄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저야 안 받죠. 진짜로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러실 분이라고 합니다. 주식 매각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 대표가 이제 그 상장 주식, 넥슨 상장 주식을 이제 매입할 대금을 한 4억 2,500만 원 정도를 2005년 6월께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친구 사이라는 이름하에, 미명하에. 근데 그 돈을 나중에 종잣 돈으로 해서 넥슨 재팬이 2006년에 유상증자로 신주 발행할 때 한 8,500여 주를 매입을 합니다. 그때 이제 8억 5천여만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후에 2011년에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확 오른 거죠. 그래서 이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사이. 거의 130억 원에 근접한 그런 정도의 소득을 그때 얻은 겁니다. 주식을 받았는데 무죄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7년 징역이다. 벌금 6억이다. 7년 살고 나오면 남는 돈이 127억 원 정도 되니까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네요. 뭐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괜찮네요. 그러면 이것도. 검찰은 사실은 이걸 이제 부당 이득으로 보고 추징금 130억 원 정도 구형을 하긴 했는데요. 재판부 쪽에서 이걸 이제 인정을 안 한 거죠. 1심도 그랬고 2심도 그랬고 이걸 이제 별도의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좀 국민 정서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는 그거 당연히 추징을 해야지. 뭐 이런 판단 아니겠어요? 전부 다 추징을 합니까? 최순실 것도 추징을 하고 김검사 것도 진검사 것도 추징하고 그러면 뭐 다 추징하면은 도대체 뭐 어떡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범죄 수익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검찰에서 구형을 그렇게 하기도 했고 사실은 다 이제 국고로 귀속을 시켜서 이제 국립민복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역시 좀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정은 좀 이렇게 일반 국민 정서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글쎄요. 뭐 징역을 그렇게 살고 그냥
한 120여 원 정도 남으니까 그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가족과 살 수 있을 듯하기도 하고 아닐 듯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좀 애매하네. 네. 제가 참 방송을 위해서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참 나쁘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얽힙니다. 참 우리 서민들은 하루에 몇만 원 벌기도 힘든 상황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검사장 정도까지 하면 나중에 전관 예우로 해서 전관이 없다면서요. 같은데 가가지고 일을 해도 몇십억씩은 이렇게 벌잖아요. 하기사 저기 사성 장군 출신도 3천만 원씩 받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게 다 추징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예. 뭐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네. 그런데 이 법조인들은 이번에 그래도 그 2심이 상당히 그 용감한 판결을 내렸다.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 그 뇌물죄 적용 범위를 확대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또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저희 일반인들의 혹시 이 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뇌물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위 시중에서 나오는 말들, 그래서 청와대가 문건도 공개를 하고 있고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음모론입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 과도한 음모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항소심 재판 그 판결을 내리신 그 사건을 맡은 그 김문석 부장판사가요. 김영란 그 전 국민권익위원장 아시죠? 김영란법의 주인공. 김영란법의 주인공. 친동생이시랍니다. 그렇군요. 뭐 대충 무슨 의미인지 저한테 살짝 윙크하시는 거 이해하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혹평하지 마시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증언을 놓고 앞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또 추경안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실타래가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혜훈 대표의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오늘 저녁 회의까지도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윤경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했습니다. 추경 논의 진행 상황, 정세 등에 대해서 한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 본회의가 밤 10시에 열립니까, 오늘?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공지는 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300분 정도가 다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상태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물론 아직은 좀 불참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한국당은 이제 사실상 동의를 못하고 있고요. 좀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오히려 9시에 모여서 문제 제기를 좀 하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야 4당만 자유한국당 빼고 참석하시겠네요? 네네. 지금 추경에 대한 논의 진행 상황 앞에서 이혜훈 대표가 대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식의 해석이십니까? 공무원 증액 관련해가지고 80억은 삭감하기로 동의하신 겁니까? 일단은 80억을 추경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이제 목적 예비비 500원에서 빼서 이번에 쓰는 걸로. 19대 지난 작년이죠. 작년 본 예산에서 그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그럼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부분을 이제 받아들이신 거네요, 제안을. 네. 예. 원래 바른정당은 사실은 이제, 증원 자체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요. 근데, 물론 뭐 지난 예비비 편성할 때는, 모든 정당의,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합의를 해줬던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국회가, 10,000명 정도의 공무원을 더 증원 것을 아예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부대 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그 정부의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10,000명 늘리자고 오히려 그렇게 예비비까지 굳이 부대 의견 달아서 편성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사실은 증원 자체를 반대한다. 이게 요 며칠 저희가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서 조금 명분에서 좀 밀린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당초에 정권이 유지될 때는 500억 목적 예비비까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500억까지 만들어서 10,000명까지 증원하겠다 그래놓고 정권을 넘기고 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뭐 바른 정당하고 이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은 결과적으로, 애초에 공무원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라도 야당이 원래의 국회가 정부에 요구했던 취지를 다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하기로 결정을 한국당은 아쉽지만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좀 안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다 국민들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일자리 추경안에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의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부분을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더 힘들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중앙공무원 4,500명 그리고 지방공무원 7,500명 그래서 12,000명인데 이 가운데 이제 중앙공무원 4,500명은 잠시 보류, 지방공무원 7,500명은 동의 이렇게 된 거죠? 보류가 아니고요. 지금 보류 상태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최종 합의안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추경안을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한 2,500명에서 2,800명 중앙직에 대해서 일부 감원이 있는 거고요. 지방직은 유지하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앙공무원 4,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관 1,500명, 그리고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 집배원, 인천공항 2터미널 1,5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4,500명입니다. 네, 특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충원을 안 하면 제2터미널 운영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절박한 충원이라고 볼 수 있고 집배원은 상당히 이 과도한 이 한 사람당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부각이 됐죠. 그 부분은. 몇 분이서 이제 가로사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그때 내걸었던 규모가 공무원 채용 규모가 17만 4천 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서로 이견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17만 명까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좀 어렵게는 이제 통과를 시켰지만 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좀 해 나간다면 내년부터는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야당이 이번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대만 하기는 여러 국민들의 여론은 전혀 신경 안 쓸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여쭤보고 싶어요. 앞에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시니까 대부분 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 자체 숫자 늘어나는 거는 약간은 좀 반대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일자리 추경 전체에 대한. 일자리 추경 전체에 대한. 예. 증세에 대한 입장은 어떻던가요? 여론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증세 여론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평등에 대해서 국민들도 대단히 아주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불평등 지수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상위 1%의 그런 부의 쏠림이라는 게. 그럼요. 가장 심각하다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될 정도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그때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던. 이제 국민 대체율표.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피케티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평등 지수가 실제로 미국보다 좀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재분배 부의 재분배 정책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초고소득자 그리고 이제 2천억 이상의 어쨌든 수익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 인터뷰 하신 분이 한 120개 업체 대기업 정도가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25% 정도. 그건 이명박 정부 때로 원래 원상복귀하는 것이 정액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표 걱정한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윤경 원내대변인께서는 당 안의 분위기 의원분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세에 대해서.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이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가, 당론에 비해서 조금, 혹은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에 비해서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당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제 당론으로 이미 부자 증세를 확정하다시피 했고요. 추미애 대표께서도 이런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 제시를 좀 하셨고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당은 이제 부자 증세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2천억 초대기업 법인세율을 25%로 하고 5억 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을 42% 하자. 이게 추미애 대표 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대기업 법인세율 25%가 아니라 30%를 해도 면세 주는 감면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제한하든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 35% 만들어놨다가 이런저런 감면 혜택 다 줘버리면 다시 15%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미 정부 국정과제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을, 비과세나 혹은 감면을 정비를 하겠다. 그래서 계획이 보니까 5년간 한 11조 4천억 정도를 그래서, 조금 세수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들어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그죠? 재윤경 의원이 8월 달에 아마 이제 가계부채 대책 정부가 또 내놓는다고 다들 지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지난번 국회 시작할 때 부실채권 소각 운동하셨잖아요. 그거 지금 계속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에만 저희가 한 2조 넘게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부 바뀌고 나서 알아서 기는군요. 소멸이 완성된 채권을 소각을 했습니다. 참 저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알아서 긴다는 표현을 내가 또 이게 방송용에 적절치 않은 표현을 한 거죠.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라기보다는 어쨌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계신다. 은행이 그걸 가지고 수입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은행 명예를 생각할 때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명예로운 처사는 아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부조원 가량을 실제로 상감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정과제에 필요한 총 재원이 178조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뭐 328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무원만 하더라도 정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세금을 반드시 더 걷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추미애 대표 안대로 정세를 한다면 어느 정도 더 거친다 이렇게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셨나요? 추미애 대표 증세안으로 하면은 이제 3조 5천억에서 4조 원 정도 기대하고요. 이거는 뭐 지금 이제 부족한 큰 차이는 아니네요. 부족한 뭐 내용에 상당 부분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자영업자 대책으로 저희가 3조 원 가량 이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초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해서 확보된 재원으로 바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추계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한 3만 명 가량이 퇴직을 하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걸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증원도 있지만 또 자연 감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그거는 과한 추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게 준 상당히 큰 교훈은 정직하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소통하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